완전히 끝을 못 내고 아마 재발한 것 같아요. 연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한 9시경에 연기가 무지하게 많이 났어요. 제가 항상 구조대에 있을 때 내 동생을 제가 구조대로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발령이 나서 딴 데로 간 건데 예,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소방관 세 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우리는 늘 이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걸까요?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님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6월인가요? 저희가 물류화재, 네. 물류창고 화재 때도 이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거의 유사한 사고라는 그 분석이 많더라고요. 예, 뭐 공통점이 상당히 많이 있죠. 우선 뭐 화재의 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유사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 진압을 하시던 소방대원들이 사망하는 이런 사고들이 발생했다라는 점, 뭐 반복돼서는 안 되는 상황들이 반복됐다라는 점도 좀 더 굉장히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이런 화재가 반복되면서 항상 위험에 맞닥뜨려야 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진 이 소방관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망이라든지 이런 순직을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도 참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게 참 저희도 참 난망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난해 6월에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이번 평택 화재 보면 이제 불이 났어요. 제가 기사를 유심히 봤는데 불이 났다가 1차 진화가 된 것으로 판단이 돼서 뭐 잔불 정리나 또 혹시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 이때 소방관들이 투입이 되고 그래서 그 작업을 진행하던 도중에 불길이 다시 치솟으면서 소방관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생명을 잃었다. 사고의 유형도 아주 비슷하다. 네, 이런 기사 제가 맞습니다. 봤거든요.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실은 이제 적극적으로 진압을 함으로써 화재가 완벽하게 진압이 된다면 가장 좋은데 사실은 불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완벽하게 꺼졌다는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잔불 정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고 재발화를 방지하기 위한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그 작업도 네. 소방관들 직접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뭐 한간에서 이번 화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뭐 장비를 이용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또 여러 가지 첨단 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런 장비를 운영하더라도 결국에는 화재 현장의 속속들이 안 보이는 부분들까지 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방관들이 최대한 현장 안쪽에 들어가서 그런 장비들을 운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 외부에서 완벽하게 원격으로 이런 부분들을 뭐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친다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원격으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요 구조자 혹시라도 구조가 필요한 분들을 못 구한 사람들을 만약에 발견했을 경우에 사실은 직접 들어가 있는 경우는 바로 구조가 가능하지만 원격으로 했을 땐 또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시간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본다 그러면 현재까지로는 현실적으로 직접 소방관들이 해야 되는 일로서 이 부분을 사실 대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소방관이 그 화재 현장에 들어가도록 결정을 내리고 지시하는 사람은 현장 지휘관입니까? 맞습니다. 현장 지휘관, 현장 이제 팀장이 될 수도 있고 화재가 이제 커지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장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화재 규모라든지 범위에 따라서 지휘를 하는 부분은 달라지긴 합니다만 지휘관이 있어서 그 지휘에 따라서 이 활동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휘관도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소방관들이 순직하는 상황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지휘의 절차라든지 판단에 대한 부분들을 의구심을 가지실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어찌됐든 현장에서 가장 종합적으로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와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갖추신 게 지휘관이라는 부분들은 인식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그렇게 지휘 판단 하에 이루어진 작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최대한 존중이 돼야 되는 것들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서 혹시라도 뭔가 누락되거나 혹은 확인하지 않았던 이런 상황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뭔가 잘못된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추후에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개선해 나가야 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의 지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문제 삼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 이후에 여러 화제 상황들에서 적극적인 어떤 이런 지휘를 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그렇죠. 화제 예. 하나만 놓고 본다면 여기에 문제가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지휘를 과연 어떻게 주도적으로 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겠느냐라는 부분들을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지휘권에 대한 부분 또 판단에 대한 부분의 존중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경찰이 뭐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서 합동수사본부를 꾸렸다고 하는데 오늘 압수수색도 하고요. 다음 주 초에 현장 정밀 감식도 한다고 하는데 화재의 원인은 일단 정확하게 밝혀지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예, 아마도 지금 현재 다른 이 공사 현장의 화재보다는 상당히 좀 이제 뭐 전소가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 감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원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화재의 원인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또 재발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이 돼야 그 이후에 어떤 대책들 또 어떤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어제 화재 현장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소방당국 관계자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소방서 구조대원 5명이 진입을 하였습니다. 5명이 진입해서 저희가 인명검색을 1차 했지만 2차 추가적으로 또 발생될지 모르니까 인명검색을 하러 진입을 하였는데 화점이 발견돼서 동시에 저희가 화재 진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구조대원들이 진입할 때는 복장을 더 완전히 착용한 상태였었고 또 그 진압 장비까지 보수도 다 갖고 가진 상태에서 진입한 상태에서 인명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상태에서 화점이 발견돼서 진압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고립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아까도 잠깐 교수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이 공사장 신축 뭐 창고라고 할까요? 물류 창고 이런 데서 이런 화재가 상당히 유난히 많이 났는데 저희가 한번 준비한 그 역대 화재 사고 그 현황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면은 거의 물류 창고 화재들이 2008년에 이천 냉동 물류센터 화재가 있었고요. 네. 2020년에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2020년에 용인 물류센터 화재, 지난해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또 이번에 평택. 여기에 왜 이런 화재들이 많이 나는 걸까요? 네, 우선 이제 우리가 설명할 때 대부분 많은 공사 현장 중에서도 물류 창고에 대한 공사, 신축 공사 중에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굉장히 많이 또 크게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건 이제 이유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일반적인 물류 창고, 그러니까 사용 중인 물류 창고와 공사 중인 신축 공사의 이제 물류 창고는 좀 구분이 돼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 중인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소방 설비 또 이를테면 피난 안전에 대한 피난로 여러 가지 재료적인 완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건물 자체에 불이 났을 때 자체적인 방어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완성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자체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네. 때문에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화재에 대한 안전에 대한 관리가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또 게다가 이제 이런 냉동 창고의 공사 신축 현장이다라고 한다면 냉동 창고 같은 경우는 이 단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쓰는 단열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엄청난 가연성을 가진 재료가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의 화재 방어 능력이 없는 공사 현장의 특성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큰 인명 피해 또 재산 피해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 안타깝습니다만 또 답답합니다만 이렇게 안타깝게 우리의 소방관 분들이 화재 진화 작업 도중에 생명을 잃지 않도록 뭐 어차피 불가피하다는 건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일이 가능한 한 적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발하지 않도록 오늘도 그 대선 주자들이 다 대선 후보들 갔을 때 그 유족분들께서 지난번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이 또 죽었습니까? 이렇게 안타까워하셨다고 하거든요. 혹시 그나마 이런 일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꼭 정치권이나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이런 뾰족한 방법이 딱 있었다면 사실은 이런 순직이라고 하는 것들은 벌써 없어져야 됐었을 겁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나마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까 이제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예. 것처럼 상황을 판단하고 지휘해야 되는 지휘 역량의 강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또 그리고 그러면서도 안전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춰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실제 화재 현장을 경험함으로써 쌓여가야 되는 상황들이 상당히 큰데 사실 실제로 이런 화재를 직접 경험한다는 건 상당히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훈련 또 그리고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량들을 충분히 갖춰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또 현장 대원들 입장에서도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지금 숙지를 하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선진화된 기법이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보호 장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함으로써 좀 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이게 약간 동전의 양면 같은 상황들인데요. 적극적으로 진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방관이 위험할 수 있다는 항상 이런 부담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 너무 안전을 챙겨서 소극적으로 진압을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그렇죠. 보호하는데 예. 너무 미온적인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부담을 항상 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현장에서 지휘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의 지휘는 어떤 판단이든 간에 현장의 지휘를 존중해 줘야 된다. 국민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의 정서가 일반화된다면 지휘를 좀 더 정확하게 현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세상을 떠난 그 세 분의 소방관 분들 교수님께서도 아마 같은 마음으로 다 보셨을 거예요. 고 이영석 소방경, 고 박수동 소방장, 고 조우찬 소방교. 조우찬 소방교는 특전사 출신의 소방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막내임에도 항상 두려움 없이 현장에 참여했다고 하고요. 박수동 소방장은 특히 안타까운 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장인 장모 되실 분들과 상견례까지 마쳤다고 하는 소식이 더 안타깝게 다가왔고요. 고 이영석 소방경 늘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항상 맨 앞에 섰던 분이다. 이렇게 동료 소방관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소방관 분들하고 교수님 많이 만나시죠? 네, 뭐 많이 만나기도 하고 제 학생들이 또 소방관인 학생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정말 남의 일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또 보도를 접해서 유가족 분들이 이럴 줄 알았으면은 사실은 이제 소방관 시험을 보지 않게끔 했을 텐데라고 원망도 하셨다는데 사실은 반대로 말하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입니다. 사실은 이런 사명감과 또 봉사정신 또 희생정신이 없으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유가족분한테 뭐 섣불리 이렇게 위로를 드리는 건 참 외람되지만 그 어떤 죽음보다도 정말 숭고하고 가치 있는 죽음이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의 그 말씀에 모든 시청자분들이 아마 공감하시고 같은 생각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곳에서 울지 마. 나 거기 없어.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았다오. 그곳에서 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고 하는 미국의 한 소방관이 지었다는 시를 보고 있습니다.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거대한 두려움이 밀려와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만일 한 생명을 구하려다 저의 목숨이 사라진다면 남은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봐 주소서. 저의 뜨거운 마지막 순간이 남은 가족을 지켜주는 밝은 빛이 될 수 있도록 부디 허락해 주소서.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업으로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위험한 현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희생 소식이 전해져 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아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 이영석 소방경, 고 박수동 소방장, 고 조찬 소방교 세 분의 명복을 빌면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아침 고요히 깨나면 새하늘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